11번입니다. 11번도 같죠? 동력 단위, 압력 단위만 아시면 되죠. 그러면 압력이란 게 뭘까요? 압력은 면적에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지냐잖아요. 힘. 이게 뭐 뉴턴이 될 수도 있고 킬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동력의 단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동력의 단위 여기 있잖아요. 동력의 단위 여기 있네요. 일률도 뭐 단위를 아시면 되죠. 일률은 일을 시간으로 나눈 거고요. 그렇죠? 일은 얼마만큼의 힘으로 몇 미터 이동했냐잖아요. 그러면 힘은요?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죠. 속도가 아니라 중력가속도가 아니라 가속도죠. 그냥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이요. (13번) 문제입니다. 무차원의 물리적 의미로 틀린 것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온 건 얘 네노루스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건 다른 문제풀이 할 때도 계산 문제 할 때도 풀어야 돼요. 이 공식까지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공식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 문장으로 외워주시는 거고요. 얘는 공식까지 네노루스는 많이 나오니까 유체역 할 때 공식까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는 같죠?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같죠? 밀도하고 관계가 있죠?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주면 동점성계수가 됩니다. 요 관계죠, 요게. 요걸 뒤집은 것 뿐이죠. 그래서 얘도 뒤집어진 거죠. 얘를 뒤집으면 뮤분의 밀도는 동점성계수분의 1 요거죠. 풀어두셔도 앞에 문제와 같고요. 15번 이론 문제입니다. 15번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답을 보여드릴게요. 1번입니다. 뭐 외우셔야 되고요. 뭐 16번은 3번 한번 이렇게 비춰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외우시면 돼요. 정제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7번은 2번입니다. 18번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멈춰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하셔도 되고요. 뭐 다들 책이 있을 테니까 책으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19번은 4네요. 19번도 한번 비춰드릴게요. 19번은 4번, 20번은 2번, 21번 풀이 문제네요. 그럼 21번을 해보겠습니다. (21번도) 요 22 잠깐만요. 이게 몇 번이었죠? 20번과 좀 연관된 문제네요. 압축률과 탄성 계수와의 관계네요. 요거를 알고 있으면 얘를 풀 수 있겠죠.
탄성 계수가 2.1475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인 물체의 최적을 0.25% 압축시키려면 몇 파스칼이 필요한가? 이거는 100이었을 때 2.1475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0.25%였을 때는 몇 파스칼이냐고 알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50% 쓸 땐 얼마겠어요? 100분의 50 곱하면 되잖아요. 30%였을 때는요. 100분의 30 곱하면 돼요. 그럼 0.25 있을 때는요. 100분의 0.25 곱하면 되죠. 그럼 100분의 0.25 곱하면 여기 계산돼 있죠? 5 곱하기 5.37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 요겁니다. 몰라도 풀 수 있겠죠? (22번) 문제입니다. 0.02 세제곱미터의 최적을 갖는 액체가 강체의 실린 도수역에서 730kPa의 압력을 받고 있을 때 압력이 1030pascal 증가됐다. 액체의 최적이 0.019로 축소되었다. 이때 액체의 탄성 계수를 구하시오. 탄성 계수. 요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건 단순 공식 암기 문제라 마이너스 붙고요. 원래의 부피분의 그 변화점 부피 변화량이죠. 을 구하고 그거분의 압력의 변화량을 하면 6000이 나오네요. 이것도 뭐 간단한 공식 암기에서 대입 방법이라 얘도 마찬가지고요. 뭐 단순 공식 문제라 풀 게 없을 것 같아요. 얘도 볼까요? 24번입니다. 온도 5도씨인 물 속에서 음속임 몇 미터 세크인가? 물의 5도씨에서 밀도는 990.1이고 점성 개수는 이거고요. 탄성 개수는 이거다. 여기서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나왔던 건가요?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다 속임수죠. 점성 개수는 5도라는 것도 필요 없죠. 다 5도에서 밀도 주어졌으니까 그냥 공식 대입하시면 됩니다. 밀도분의 탄성 계수의 루트를 씌우면 되네요. (25번) 문제입니다. 직경이 40mm인 비눗방울의 내부 초과 압력이 30N/제곱미터일 때 비눗방울의 표면 장력은? 공식 문제네요. 이런 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공식에다 대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기출 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문제를 놨더니 비슷한 문제가 계속 오고요. 잘 안 나오는 문제도 나오네요. 잘 나오는 문제는 중복돼서 계속 나오겠죠. 아까처럼 비슷하게.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모세관 현상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공식 문제네요.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공식 문제예요. 다 이거는 자주 나오나 보네요. 계속 비슷한 문제가 중복되는 거 보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공식 대입해서 푸시면 되고요.
이런 뭐 공식대인 문제는 제가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얘도 모세관 현상은 자주 나오네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식을 한번 보시고 답이나 볼까요? 2번이네요. 한번 풀어보세요. 공식에 대입해서. 이 계산기 누르는 것도 연습입니다. 29번 점선과 관계되어 있는 거, 관련이 적은 거네요. 관련이 적은 거. 답이 30번은 1번이네요. 31번 한번 보시고요. 31번에는 4번입니다. 32번도 32번에 4번이네요. 한번 봐주시고요. 33번은 4번이네요. 이게 많이 나오는데 스토커식 낙구식 점도계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바로 나왔네요. 스토커죠.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계를 공부한 지가 좀 돼가지고요. 좀 설명이 부족한 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영상을 계속 찍다 보면 기억도 날 거고 좀 이렇게 설명하는 스킬도 좀 올라가겠죠. 스토커 낙구 많이 나옵니다. 스토커 낙구 많이 나옵니다. 옛날인데도 이게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36번은 1번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한번 이렇게 멈춰 줄 테니까 정지해서 보셔도 되고요. 어디로 갔죠? 37번 4번이네요. 자, 4번입니다. 풀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풀이 37번은 4번입니다. 뭐 한번 보시면 되고요. 39번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누면 동점성계수 되는 거. 딱 이거 하나만 아까 알고 계셔도 되겠네요. 이거 단순 단위 문제죠. 아까 전에 뭐 동점계수에서 포이즌이 뭔지 단위가 있었죠. 그걸로 풀이하시면 돼요. 스토크의 단위가 요거니까 얘로 바꿔주시면 되죠. 한번 쉽게 바꿔볼까요? 포이즌이고 동점성계수 밀도네요. 얘를 바꿔주는 게 아니네요. 동점계수를 구해야 되네요.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주면 되고요. 점성계수 0.9 포이즌이었잖아요. 그러면 0.9 g 이렇게 쓸게요. 미터 요거잖아요. 그 밀도가 밑에 들어가야 돼요. 밀도는 950 kg 메다 3승이 되겠죠. 얘를 스토커 단위, 얘가 결국 단위만 알면 되죠. 요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얘가 결국 요것만 남게 환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여기 끝에다 한번 써볼까요? S 얘가 돼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아까처럼 하겠습니다. 10의 3승g은 1kg. 얘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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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고
그리고 1m는 100cm죠. 10의 2승 cm죠. 근데 세제곱이에요. 세제곱. 그러면은 얘는 1의 세제곱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1의 세제곱은 1이니까 필요 없고요. 미터 세제곱 없어지고요. 얘는 들어가면 10의 2승이니까 10의 6승 센티미터 세제곱이 되겠네요. 결국 그러면 얘는 세제곱이니까 얘가 2로 바뀌고 밑에 하나가 없어지고요. 그럼 단위는 SS, 이게 센티미터 제곱 나왔죠? 그럼 숫자가 0.9 곱하기 10의 6승을 950 곱하기 10의 3승으로 나눠주면 되네요. 그럼 0.947이 나오네요. 단위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단위만 맞춰주면 되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진짜로 쉽네요. 뭐 스토커 이런 걸 안 주고 그냥 단위를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럼 얘 한번 해볼게요. 41번 센티미터 S. 우리는 이 단위를 원해요. 그럼 문제만 보고 할게요. 그러면 시간이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시간이 없고 얘는 시간이 없고요. 얘만 시간 있잖아요. 그럼 얘가 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위에 써줘야겠네요. 시간이 밑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밑에 있죠. 그럼 우리는 킬로그램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밑에 가야겠죠. 킬로그램을 없애야 되니까 킬로그램 메다 3승 킬로그램 없어지죠. 메타 없어지죠. 얘 메타 제곱이 되죠. 센티미터네요. 이게 1미터 제곱이 몇 센티미터 제곱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1미터. 그럼 10의 2승이잖아요. 100이라고 쓸까요? 그냥 쉽게? 100 센티미터잖아요. 그럼 제곱이잖아요. 같이 제곱을 해주세요. 그러면 얘를 따로 쓰면은 가로에 세면 요게 제곱 얘의 제곱이잖아요. 얘도 각각 제곱을 100의 제곱 센티미터의 제곱이 되잖아요. 얘 없어지고 킬로그램 없어졌고요. 얘 없어지고 그러면 살아있는 건 얘하고 얘잖아요. 단위가 같잖아요. 그럼 숫자는 0.08 곱하기 100의 제곱 센티미터 제곱 밑에는 800 S죠? 요걸 계산하시면 되죠. 얘를 계산하시면 되네요. 그러면 1이 나오네요. 단위만 안 하셔도 뭐 풀 수 있겠네요. 42번 문제입니다. 절대온도 비체적이 각각 T1, V1인 이상기체의 1kg 압력을 기체 1kg를 압력 P로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온도가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이나 기체에 대한 거는 다 절대 온도를 씁니다. 대부분 그냥 섭씨 온도 쓰는 게 없어요. 결국은 4T까지 상승시켰을 때 이상기체가 한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기체가 한 일은 공식이잖아요. W는 P분의 V1 빼기 V1 요 공식이잖아요. 요 공식을 일단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른 건 변하지 않고요. 온도만 변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온도만 변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온도가 없어요. 온도와 속도의 관계를 부피와의 관계를 봐야 돼요. 얘 속도가 아니라 부피죠. V가 속도일 때도 있고 부피일 때도 있어요.
그 온도가 한 일을 봐야 되는데 샤를의 법칙이 있어요. 샤를의 법칙은 T1, V1은 T2, V2예요.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이 있어요. PV는 P1, V1은 P2, V2.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보일 샤를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이걸 합친 거죠. V하고 압력이 같이 있잖아요. 여기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냥 이 공식을 보일의 법칙을 쓰든지 샤를의 법칙을 쓰든지 이 공식을 쓰시면 편해요. 여기서 보면은 압력은 일정하대요. 얘하고 얘가 같죠. 그럼 지어질 수 있죠. 그럼 결국 샤를의 법칙만 쓰면 되는 거죠. 얘가 이 값으로 하려면 보세요. T2가 올라갔대요. 그러면 얘가 내려가면은 이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숫자가 얘랑 똑같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커져야 돼요. 우리 뭐 가열하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반대로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도 작아져요. 그러면 온도가 4T까지 올라갔대요. 그럼 부피도 4V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부피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피는 온도가 4배 올라갔으니까 부피도 4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4V가 되겠고 얘가 1V가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 3이 되겠네요. 그럼 3배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1은 3배 증가했습니다.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용기 내에 기체 압력이 200kPa이면 이 기체를 전부 3세제곱미터에 옮겼을 때 기체의 압력은 얼마나 되는가? 부피가 늘어났죠? 그럼 당연히 압력이 적어야 부피가 커지잖아요. 부피가 3배 늘어났대요. 그러면은 압력은 3배 줄어들 거 아니에요. 3으로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3으로 나누면 3번이 되겠네요. 뭐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피가 커졌으니 압력은 줄어들겠죠. 45번 문제입니다. 또 샤를의 법칙이죠. 이것도 뭐 풀 필요 있을까요? 30도에서 10리터인 기체를 일정 압력을 가해 0도로 된 거 가면은 압력 얘기가 없으니까 압력을 일정하다는 거죠. 보일 샤를의 법칙을 써도 되고 샤를의 법칙을 써도 되고, 단지 중요한 건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환산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얘도 온도가 이거, 압력이 이걸 때 공기 상태의 정적 과정, 정적, 부피가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보일의 법칙도 아니고 샤를의 법칙도 아니죠. 보일 샤를의 법칙을 써야 되죠. 부피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잠깐만, 정정이 부피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 공식을 해서 대입하시면 되죠. 풀이는 해보세요. T는 6, 절대 온도로 바로 줬네요. 1372는 온도가 1200, P2 환산하시면 되죠. 얘에다 1200 곱해주면 되겠네요. 얘 없이. 그러면 나오겠네요. 47번. 이상기체 방정식 문제인데요. 이 공식 많이 쓰잖아요. PV는 N, RT.
그래서 N은 몰수죠. 몰수인데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입니다. 그래서 PV는 MWRT. 이게 이게 기체 상수인데요. 기체 상수가 이 공식 쓸 때와 여기서 말하는 이 공식 쓸 때는 틀려요. 이 공식이죠. 지금 기체 상수를 예로 줬잖아요. 그러면 PV는 MWRT. 요거 했을 때 단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R은 MPV분의 WT죠. 맞죠? 그러면 M은 분자량이니까 단위가 없습니다. 얘는 단위가 없고요. P는 압력 1기압 ATM. V의 단위는 부피 메다 3승. 그리고 W는 킬로그램, T는 K. 단위가 이거예요. 근데 얘는 단위가 틀리잖아요. 이 공식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최적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네, 최적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 공식을 몰라요. 공식을 암기해도 좋은데 공식을 몰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갖고 제가 최적을 한번 구해 보겠는데요. 일단 환산을 해 보겠습니다. 2메가파스칼은 2 곱하기 10의 3승 킬로 파스칼이고요. 대부분 메가를 잘 안 씁니다. 킬로를 많이 쓰죠, 단위를. 그럼 킬로 파스칼의 단위가 뭐예요? 킬로 파스칼이 1 제곱미터당 몇 킬로 뉴턴이 있냐가 킬로 파스칼이잖아요. 그럼 킬로 파스칼하고 얘하고 단위가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환산 하나 해주시고요. 온도 250도씨를 섭씨 온도 안 쓰죠. 절대 온도로 바꿔야죠. 그러면 250 곱하기 273은 더하기 273 523 절대온도 K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볼게요. 킬로 줄은 1의 단위죠. 1의 단위는 힘을 몇 미터 끌어가냐 이거잖아요. 여기가 킬로니까 킬로 뉴턴 곱하기 미터와 같은 단위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한번 부피를 구해 보겠습니다.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요. 근데 이제 이건 요령이 좀 필요해요. 공부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면은 필기에서는 뭐 실기도 가능하죠. 이렇게 풀어놓고 이걸 풀이 안 쓰고 대입해서 풀면요, 공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제곱 세제곱미터입니다. 부피가 필요하죠. 그 부피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 주시고요. 부피가 필요하니까 부피가 필요하려면 메다 3승이 위에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에 메다 3승이 위로 가려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2 곱하기 10의 3승 킬로 뉴턴 메다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얘는 사용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킬로 줄이 킬로 뉴턴 곱하기 미터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킬로뉴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워지려면 이게 위로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미터도 하나가 더 필요하고요. 그러면 0.4615 킬로 줄 대신 킬로 뉴턴, 킬로 줄이지만 여기 킬로 뉴턴 곱하기 미터죠. 그리고 킬로그램과 절대 온도는 뒤에 있습니다. 킬로그램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얘는 지워지죠. 얘 지워지죠. 얘는 여기로 가서 3이 되죠. 그러면은 킬로그램하고 온도를 지워줘야 되나요? 킬로그램이 어디 있나요? 1kg이나요? 그럼 위에 가야지 되잖아요. 지워주려면 킬로그램 지워지고, 절대 온도가 여기 있죠. 온도가 있으니까 온도가 523K죠. 여기 K. 그러면 얘가 지워지고 얘가 지워졌죠. 그러면 다 사용을 했어요. 숫자를 얘만 사용을 안 했잖아요. 얘는 감으로 상수니까 여기다가 0.9232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요 답이 나올 거예요. 요것만 남죠. 얘는 단위가 없고 요 답이 나올 거예요. 필기니까 약간 가능할 수 있는 문제예요. 실기에서는 힘들겠죠? 얘를 나눠주던가 곱해줘야 되는데, 곱해줘서 답이 당연히 있으니까 찍는데, 나눠줬을 때 답이 있을까요? 나눠주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이 요령입니다. 이것도 필기에서 모르고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죠. 48번 문제입니다. 초기에 비어있는 최적이 0.1 세제곱미터입니다. 용기 안에 기체를 서서히 주입해서 공기가 1kg 됐을 때 온도가 300K라고 합니다. 안에 압력을 구하는 문제고요. 기체 상수를 주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는 47번과 동일한 문제고요. 47번은 부피를 구해 줬었고요. 이번에는 압력을 구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공식이 암기가 되었다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단지 문제 주의했을 때 얘를 킬로줄로 주지 않고 줄로 줬다면 킬로로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킬로. 이 단위가 리터인지 메다 3승인지 공식 알아왔을 때 확실히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100리터라고 줄 수도 있죠. 그러면 환산해서 0.1을 대입해야 답이 나오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공식에 대입하는 건 공식만 외웠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47번처럼 푸는 걸 연습하기 위해 47번처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필요한 거는 킬로 파스칼을 구해야 되죠. 근데 부피도 킬로 파스칼이 나올 게 없어요. 바꿔봤자 리터나 이런 걸로 바꾸겠죠. 그리고 킬로그램도 마찬가지죠. 무게로밖에 못 바꾸죠. 온도도 바꾼다면 섭씨 온도인데, 이 기체 방정식에서는 절대 온도를 쓰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습니다. 얘에서 킬로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킬로 뉴턴 곱하기 미터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킬로줄은 킬로 뉴턴 메다랑 같고요. 우리는 킬로 파스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킬로 파스칼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돼요. 킬로 파스칼은 어떤 단위하고 같나요? 킬로 뉴턴 퍼 메다 제곱과 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양변에 미터 3승을 곱해줍니다. 메다 3승 곱해주고, 얘는 곱해주니까 3승을 곱해주니까 2승은 없어지고 미터만 남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랑 같죠. 그러면 요거랑 같다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랑 같죠. 결국
킬로줄은 얘가 됩니다. 킬로줄을 얘로 쓸 수가 있죠. 킬로줄은 결국 얘하고 같은 단위입니다. 좀 헷갈리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킬로줄은 킬로 뉴턴 곱하기 메다 3승이고요. 파스칼은 면적 1제곱미터당 몇 킬로 뉴턴의 힘이 받느냐는 뜻이기 때문에 요 단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요거를 양변에 미터 3승을 곱해주면 여기 미터 3승 곱하고 미터 3승을 곱해야 되는데 분모에 2승이 있으니까 약분이 돼서 미터만 남고요. 얘하고 얘는 결국 같고요. 그럼 얘하고 같고, 그러면 얘하고 같고 또 같고 같으니까 얘가 결국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킬로파스칼을 만들었으면 다 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킬로파스칼이고요. 자, 요게 위에 가야겠죠? 그러면 요거죠. 0.287 킬로파스칼 곱하기 메타 3승 됐습니다. 메타 3승을 없애버려야겠네요. 여기 분모에 이게 있네요. 킬로그램. 이것까지가 기체 상수죠. 그러면 일단은 메타 3승을 없애야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밑에다 써야겠죠? 없어졌습니다. 이제 킬로그램을 없앱시다. 공기 1kg. 네, 킬로그램도 없앱니다. 이제 절대 온도를 없앱시다. 300K. 없어졌죠? 요거를 계산하면은 여기 있죠? 0.287 곱하기 300, 0.287 곱하기 300 나누기 0.1 그러면 861이 나옵니다. 연습 되셨나요? 자, 그럼 4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도 아까 좀 전에 했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죠. 공식을 암기했다면 공식에 그냥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고요. 공식을 암기를 하실 때 공식만 암기하시지 말고 그 공식의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T라고 해서 무조건 섭씨 온도를 주시면 안 되고 절대 온도로 환산해 줘야 되고요. 기체 상수가 뭐냐에 따라서 킬로파스칼이 들어갈 때가 있고요. ATM이 단위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잘 보시고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식은 암기했는데 이런 환산자들을 단위를 암기를 하면서 잘못 대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공식 암기하신 분은 공식에 대입하면 쉽게 나오는 문제니까 공식에 대입은 하지 않고요. 좀 전에 그 문제와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똑같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몰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몰이라는 것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1몰은요 어느 물질의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한 덩어리의 무게는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한 덩어리의 무게는 분자량에 g을 붙이면 무게가 되고요. 그리고 부피는 22.4리터가 무조건 됩니다.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어떤 물질에 상관없이 다 이래요. 근데 분자량은 틀리잖아요. 분자량은 틀리기 때문에 무게는 틀려질 수 있는데 부피는 똑같이 22.4가 나와요. 단 조건이 있어요. 부피는 온도와 기압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무게는 틀려지지 않는데 0도씨 1기압이었을 때예요. 그러면 킬로몰이 나왔으니까 킬로몰은 여기다 킬로만 붙여주시면 되죠. 분자량 일단 킬로몰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1000배 커졌으니까 22.4 메다 3승이 되고 물론 0도씨 1기압입니다. 부피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몰수로 바꿔보겠습니다. 45kg이 왜 몰수로 바꾸냐면 여기 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로 바꿔보면 무게 나누기 분자량을 하면 되겠죠. 그럼 무게가 45kg이고 분자량이 이산화탄소는 CO2잖아요. C가 10이고요. O가 16인데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32가 되고 얘를 더하면 44네요. 44로 나오면요. 얘가 몰이 돼요. 근데 킬로그램으로 넣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킬로몰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압력하고 줄을 없애줘야 되는데 뭐 없앨 게 없으니까 당연히 환산을 해야겠죠. 전 문제에서 했었죠. 줄은 킬로 파스칼 곱하기 메다 3승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온도도 바꿔줘야겠네요. 절대 온도로 15도씨는 215 더하기 273K죠. 이게 288K가 되겠네요. 자, 이제 그럼 부피를 구해 주겠습니다. 아, 여기서 하나 틀렸네요. 여기가 킬로줄이었네요. 킬로줄였을 때 이렇게 되니까 줄로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아니면 얘가 파스칼로 되던가. 근데 여기가 파스칼이니까 파스칼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파스칼로 할게요. 얘가 줄이었을 때는 얘가 파스칼입니다. 킬로 줄이었을 땐 킬로파스칼이고요. 근데 네, 킬로파스칼이고요. 근데 줄로 줬으니까 얘는 킬로파스칼을 안 버리는 대신 마이너스 10의 3승 킬로파스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미터 세제곱을 저희는 구해야 되고요. 미터 세제곱은 여기 있으니까 얘가 들어가야겠죠. 8314 줄이죠. 근데 우린 킬로파스칼로 쓸 거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3승이 들어가야겠죠. 에다 3승. 그리고 밑에는 킬로몰 K 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미터 3승만 남기니까 파스칼을 없애주죠. 101 킬로파스칼이요. 여기 있습니다. 파스칼이 지워지고요. 킬로몰을 지웁시다. 킬로몰은 여기 있죠. 44분의 45 킬로몰 됐죠. 킬로몰 줘야겠죠. 온도요. 예, 288K. K 없어지고 그럼 요것만 남았죠. 요걸 곱해 주시면 됩니다. 요걸 곱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네, 이걸 계산하면 0.024가 나오네요. 답이 없네요. 요게 나왔는데 이건 문제에 오류인 것 같아요. 이 4.5가 있잖아요. 무게가 45kg인데 4.5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다가 곱하면 이게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문제 오류인 것 같아요. 여기 이거를 계산해도요 이게 안 나오네요. 2.4246이 나오네요. 이게 제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라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풀을 해놨네요. 제가 혹시 뭐가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들어간 것부터 이상하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이게 맞다면 뭐 왜 맞는지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봤을 땐 이건 분명히 문제에 오류인 것 같아요. 계산도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러면 5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도 똑같은 얘기죠. 계속 했던 얘기예요. 밀도도 부피분의 질량이란 것도 했고요. 지금 킬로몰 뭐 이런 거 다 했으니까 이거 50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면 제가 유체역학을 다음 문제부터 더 계속 풀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좀 영상을 만드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